당내에 네. 주호영, 권성동 이 러닝메이트로 가야 네. 이게 지역구도를 넘어간다 이 얘기가 좀 있었죠. 파다했는데 파다했고 권성동 의원이 강세가 아닐까라고 짐작이 됐었어요. 했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 수많은 평론가들이 그 얘기를 누누이 하는데 예. 의총에서 원내대표 선출하는 것은 예측하면 안 된다. 그렇죠. 많이 틀린다. 네. 이 안에는 그냥 뭐 계파 문제만이 아니라 또 성향 문제만이 아니라 또 이제 그 의원의 개인적인 이 특성만이 아니라 친소 관계 등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102명입니다만 결국은 이제 이 의원들은 무난하게 가기를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첫 번째 단추예요. 네. 두 번째 단추는 전당대회 해야 되잖아요. 당대표 뽑아야죠. 네, 당대표 뽑아야 되잖아요. 자, 김기현 원내대표. 네. 그러면 당대표는 누가 유리해집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PK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균형을 맞추려면 네. 자, 영남권에서 원내사령탑이 나왔으면 당대표는 수도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영남은 비영남에서 벗어나야죠. 해야 되는 네. 거 아니야? 또는 이제 반대로 그러면은 만약에 비영남에서 원내사령탑을 잡았으면 당권은 영남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그래도 얘기가. 아직까지 보수의 텃밭인데. 네. 그래서 지금 영남 출신의 영남권의 PK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선출됐으니까. 그래서 나경원 전 대표가 웃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당권 주자들도 많아요. 하지만 대체로 지금 주목하는 쪽이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그렇죠. 당권 도전하는 것이고 선두주자입니다. 예, 그리고 지지층이 겹치는 쪽으로 수도권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한다면 네. 격돌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럼 지금 영남권에서는 원내사령탑이 나왔으니까 네. 당권은 이번에 수도권으로 한번 밀어주자라는 기류가 형성되면 그러면 네, 나경원 당대표의 등장도 불가능하지 않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다크호스는요? 다크호스는 이제 늘 이제 있을 수 있지만 네. 지금 뭐 주호영, 나경원 전 의원이 사실은 다크호스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현역 의원들이 도전하고 있는데. 아니 서울시장도 나오고 그 전에도 원내대표였고 그런데 아직도 다크호스입니까? 근데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네? 약간의 문제는 있는 것이 이 당심에 강해요. 당심 그렇죠. 예. 왜 오세훈 후보가 네. 경선에서 네. 나경원 후보가 유력하다라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네. 오세훈이 이겼는가? 네. 이것은 이제 사실은 9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했고 예. 당심은 10%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네. 민주당처럼 당심 50, 이 국민 어떤 여론 50, 민심 50 이렇게 쓰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당심은 그러면은 또 나경원. 그럼 지금 나경원 신임 서울시장이 돼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경선에서 꺾였는데 네. 문제는 전당대회는 이거는 당원들이 당의 대표를 뽑는 자리 아니냐. 예. 근데 지금 국민 여론조사 100%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여기서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의 바람은 아직은 살아 있는데 네. 이건 또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첫 번째 싸움을 법사위원장에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작했죠.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에 아무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네. 포문을 열었어요. 뭐냐면 돌려달라는 얘기예요. 범법이다 이런 얘기.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는 자 정청래 의원은 좀 강성이고 그걸 감안해서 야당과 협치하기 위해서 박광훈 의원으로 추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놔라.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1년 전으로 롤백하게 돼요. 네. 1년 전 5월 말에 예. 21대 국회가 문을 열고 그렇죠. 개원을 했는데 개원이 안 됐어요. 법사위원장 놓고 상임위원장 놓고 계속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하나 때문에 18개 상임위원장 다 못 정하고 다 그때 줘버렸죠. 야당은 다 보이콧해버렸잖아요. 네. 보이콧해서 국회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첫 번째로 밀어붙인 게 상임위를 다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승리했잖아. 네. 사실 재보선 승리와 지금 상임위 재배분은 아무런 상관은 없어요. 별개의 문제잖아요. 아무런 상관없지만 대선을 앞두고 지금 민심의 뜨거운 이 회초리를 여당이 맞았으니 그러면 협치를 하려면 상임위를 재배분해야 될 걸, 특히 법사위를 야당에 넘겨야 될 걸, 이게 지금 이제 야당의 포문인 거예요. 근데 민심은 네. 어디에 손을 들어줄까요? 지금 상임위 배분에는 민심은 큰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느냐 아니냐가 민심의 관심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 주도로 민생 개혁을 해 나가면 네. 잘한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국민들은. 네. 근데 지금 그게 안 됐으니까 문제인 것인데 안 네. 됐으니까. 아니 180석을 몰아줬는데 왜 되는 일이 없어? 부동산은 왜 이래? 네. 왜 금융 문제 이렇게 못 풀어? 예. 우리 삶이 안 나아지네? 예. 특히 2030이 예. 못하네 한마디로. 이거 아니에요 평가가.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윤호중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는 자 민생이 앞바퀴 개혁이 뒷바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옳은 판단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민생 문제를 풀어가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 지금 보세요. 어제 코로나 여파 때문에 국회가 셧다운될 뻔하다가 본회의를 간신히 하긴 했지만 네. 이해충돌 방지법은 잘했다고 봅니다. 네, 통과했습니다. 국민들은 박수 칠 거예요. 손실보상은 흘러갔잖아요. 못했죠. 파행됐잖아요. 네. 근데 손실보상을 여도 야도 안 한다는 당은 없어요. 하는데 왜 4월 국회에서 처리 안 됐지? 그럼 쟤네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쟤네 때문에 그래요라고 상대 탓을 해요. 네. 그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는 막고 있는데 문제는 서로 탓을 하고 있다. 네. 핑계를 대고 있다. 국민들은 누구 손을 들어줄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임위 배분 문제는요. 네. 철저하게 국회 내부에 네. 작동하는 원리를 여야가 합의해서 정하기 나름이고 네. 국민이 그 동기와 과정에 세세하게 개입하지 않아요. 국민은 성과 만들어내라. 그렇죠. 결과물을 만들어내라. 이 일을 그러고 해라. 평가하겠다 이 이거예요. 일을 해라 하지. 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럴 거면- 최영일의 촉이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네. 탄핵의 강이 다시 떠올랐어요. 떠올랐습니다. 김용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고해성사 해라 이렇게 네네네. 얘기했습니다. 가톨릭인가요? 아니요. 네, 종교는 모르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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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필 고해성사를 했을까요? 그냥 그렇게 어쨌든 얘기했죠. 반성해라. 자, 그런데 네, 네네. 이 문제가 박근혜 네. 그 국정농단 여기하고도 맞물려 있고요. 당연히 맞물려 향후 대권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굉장히 네. 미묘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제 일부 여론조사가 TK 지역에서 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네. 뚝 떨어졌다. 아, 그래요? 예. 이 얘기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박근혜가 소환되다 보니까 네. 우리의 전 정권의 대통령이었는데 네. 지금 왜 이 지경이 됐지? 누구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최서원 씨 때문이다가 아니라 네. 이거 박영수 특검 때문인데 네. 그 행동대장이 김용판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지금 윤 전 총장이네. 네. 그럼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지지하고 있었는데 저기야? 이제 헷갈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게 윤 전 총장에게 실이 되는 게 아니라요. 네. 국민의힘의 내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윤 전 총장 고해성사 안 합니다. 아유, 안 하겠죠. 하면은 큰일 나요. 정체성을 그럼 다 버리게요. 하면은 큰일 나는 게 지금 왜 그 대선 주자 지지율이 네. 야권에서 주로 나오는 건데 네. 야권에서 이 정도 높으냐 하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야권 지지층과 일부 중도 유권자들이 네. 자 공정의 상징 윤석열이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자신의 과거 수사 중에 가장 큰 과업 이 전 정권의 몰락을 만들어낸 탄핵 이 특검 수사의 내용을 부정하게 되면 그러면 검사로서 뭐 한 거예요? 아니요, 이건 부정할 수 없죠. 부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김용판 의원은 사실은 국정원 댓글 사건 네. 그리고 그때 경찰로서 네. 과도한 정치 개입을 했던 당사자 아닙니까? 사실은 막으려고 했는데 네. 법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고의성사라고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된 건데 네. 법률적인 문제는 그렇고 국민들의 시선은 다른 게 다르죠. 그때 막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밤중 기자회견. 네네 막았을 뿐만 그때는 지금 이제 권은희 의원은 네. 여전히 국민의 당에 있습니다만 안철수 대표와 당시에 수사팀장이었던 거고 네. 권은희 수사팀장은 이거 문제 많다. 근데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아무 문제 없다. 덮어. 이렇게 됐던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이고 네. 사실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최동욱 검찰총장이 예. 박근혜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데 네. 혼외자 문제로 날려버리죠. 그때 네. 국정원 댓글 수사했다고. 맞습니다. 윤석열은 여주로 쫓겨났죠. 좌천이 됐었죠. 네. 당시에.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 문제 탄핵의 강은 굉장히 탄핵의 강은요. 이건 국민의힘 내에서 정리가 됩니다. 윤 전 됩니까? 총장이 입을 열 상황으로 가지 않고 국민의힘 내에서 김용판 의원은 지금 마이너리티예요. 네. 이거 탄핵의 강 덮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친박계 또 친이계
그래서 다 이 사면론만 해도 지금 국민들이 슬슬 역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탄핵까지 나오면 탄핵을 부정하면 이건 지금 좀 재보선의 승리가 다 빗발해버려요. 오만하다고 생각하죠.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때 아닌 문자 폭탄을 가지고 서로 지금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전 이거 조금 비생산적인 논란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조응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죠. 전 문제 제기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소수의 좀 강성 당원들이 네. 혹은 아주 격렬하게 의사표현을 하는 당원들이 네. 의원들에게 막 압박을 행사하고 막 욕설도 하고 당의 문자하고. 방향을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네. 당 전체의 평균적인 의견이 반영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거대 정당이고 집권 여당이니까. 예. 그런데 정말 뭐 한 1,000명, 2,000명의 소수 당원들이 이 문자 폭탄을 이용해서 애용해서 당의 방향, 노선들에 대해서 편향성을 작동시키고 있다 그러면 네. 이건 민주당 내에서 해결할 과제이긴 해요. 네.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걸 문자 폭탄만이 문제겠어요? 네. 문자 폭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민주당 내에서 이것은 자그마하게 위원회나 이 문제에 대한 대책팀을 만들어서 네. 문자 폭탄의 패턴을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저 민주당의 의원들이 수천 명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지금 뭐 이제 일명 초선 의원 5명이 좀 다른 목소리를 냈더니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 네. 오적이라고 불렀다. 네.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문자 폭탄도 정중하게 쓴 내용을 당원들이 간곡하게 그렇게 해선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보낸 거라면 이거 폭탄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의견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심한 의견을- 욕설이라든가 네. 일부 의원,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가족에 대한 협박도 있었다. 예. 이런 건 범죄잖아요. 예. 그런 거 걸러내야죠. 예. 그래서 어디까지가 도대체 합리적인 당원들의 당심이 반영된 문자 메시지고 예. 의견이고 어디까지가 좀 이 정도면 이거는 좀 위험한데 하는 문자 폭탄 나쁜 의미의 인지를 걸러내서 그들이 정말 어느 정도 소수가 당심을 어느 정도 왜곡되게 하는지를 민주당 내에서 이건 자정할 필요가 있는 거여서 저는 이 비생산적인 논란 문자 폭탄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좋네 나쁘네 이걸 받아들여야 되네 야단 쳐줘야 되네 이렇게 지금 싸우는 건 너무 좀 초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근데 네. 이게 그 비생산적이고 네. 예전에 친박하고 진박하고 막 싸우는 싸웠죠. 싸우는 것처럼 네. 비춰질 수도 있는데 왜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아니 그래서 저는 조응천 의원 같은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쇄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좀 우리가 10명 20명 좀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의 목소리를 전해야 한다. 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좀 야단을 좀 쳐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조금 이 논의의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당내에는 민주당 정도의 거대 정당은 예. 어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진보부터 사실은 중도 보수까지 망라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건강하고 지금 이번에 재보선 참패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서 대선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점에서 지금 민주당의 현재 장점은 질서정연하게 야당인 국민의힘보다는 빠르게 지도부를 세워가는 건 좋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야당은 시끌벅적하잖아요. 네. 통합도 해야죠. 합당도 해야죠. 윤석열 전 총장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인물 따로 조직 따로 이거 다 합쳐가지고 대선까지 갈 때까지 조립하고 건설할 게 많은데 시끄러우면 흥행이 돼요. 민주당은 이번 내일 모레 전당대회 지금 3파전도 흥행이 안 됐다 그러는데 저는 당대표 뽑는 게 굳이 흥행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90%는 당원들의 의사가 들어가는 건데 네. 국민 의견 10%밖에 안 들어가는데 네. 당 내에서 흥행이 되면 되지 뭐 이게 대단히 흥행이 될 필요가 없고 흥행은 대권 주자 경선부터 흥행이 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킹메이커를 뽑는 거니까. 자, 근데 문제는 정치연구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전 다음 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는 화장실 앞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대선 때까지 계속 나올게요. 알겠습니다. 2부에서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